안녕하세요, 모씨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 폰으로 투넘버를 사용할 수 있는 eSIM 서비스 개통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렇게 개통한 eSIM 서비스를 대략 한 달이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알려드리는 롱텀 사용기 영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한 달이 넘게 eSIM으로 투넘버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폰으로 투넘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공기계를 따로 준비하거나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간 투넘버를 사용하려면 물리유심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해외에서 직구한 듀얼 유심폰이 아니고서는 기기가 한 대 더 필요했었는데요. eSIM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통 과정이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물리유심이라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유심카드를 받아 개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심을 배송받기까지의 시간도 걸리고 그로 인해 정말 급하게 개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eSIM은 신청 후 대략 하루 정도면 바로 문자를 통해 eSIM QR코드가 날아오기 때문에 그 QR코드로 받자마자 바로 셀프로 개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그 점이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거기다 사소하지만 유심 트레이를 열 필요가 없다 보니 유심 트레이 핀 역시 소지하지 않아도 돼서 그 점도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넘버를 사용하면서 업무용이나 기타 제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넘버를 알려줌으로써 사적인 부분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다 보니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번호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도 걱정이 좀 덜해서 그 부분 역시 좋았습니다. 특히나 번호를 하나만 쓰다 보면 업무상 만난 거래처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서 카톡에 올려놓은 개인적인 사진들이나 적어놓은 소개말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 사실 그런 게 좀 별로 좋지만은 않았었는데요. 이럴 때 투넘버로 eSIM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업무용 번호로는 카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딱 업무적인 연락만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는 업무용 뿐만이 아니라 요즘 특히 중고거래가 활발한데 그럴 때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전화번호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도 역시 불필요한 사생활의 노출 없이 딱 주차 관련된 부분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클린한 연락처가 생기는 것이라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좋았습니다. 알뜰폰 통신사여서 혹여나 메인 회선에 비해서 데이터 속도가 느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요. 테스트 결과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메인 회선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줘서 놀랐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니 메인 회선이 왜 이렇게 느린 건가 싶으면서도 현재 제가 KT를 사용 중인데 T플러스가 SKT망을 빌려 쓰고 있어서 메인 통신사를 바꾸거나 데이터만 T플러스로 사용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결과였는데요. 어쨌든 데이터 속도가 빠른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셀룰러 데이터는 서브인 eSIM으로만 맞춰놓고 게임도 해보고 영상도 봤지만 데이터 사용이 많은 데에 비해서 끊기거나 느려짐 없이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저희 집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메인 회선의 속도가 서브 회선 대비 2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와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곳에서 또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그때는 또 큰 차이가 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역시나 지역차가 좀 큰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eSIM의 데이터 속도는 꾸준하게 괜찮은 속도를 유지해줘서 제가 사용한 기간 동안만큼은 속도 저하에 의한 불편함 없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네 가지였고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통화 품질이었습니다. T플러스 eSIM의 경우 VoLTE가 지원되지 않아서 전화가 걸려오면 LTE에서 3G로 신호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좀 통화 품질이 떨어짐을 체감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인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한 것이라서 실제 통화 품질 대비 큰 차이가 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통화를 해보면 확실히 좀 감도가 멀게 느껴지고 때에 따라서는 울림 현상도 좀 심하게 일어나서 통화 품질이 좀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메인 회선 대 메인 회선, 메인 회선에서 제가 사용 중인 T 플러스 투넘버로 거는 경우,
그리고 T 플러스에서 T 플러스로 거는 경우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밥 먹었어? 통화 음질 어때? 깨끗한데? 맑은데? 깨끗하지? 이게 지금 메인 대 메인으로 전화 거는 거고 음. 그 메인 전화로 나한테 투넘버로 전화를 다시 해봐. 알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질 좀 어때? 이건 좀 울리는데? 약간 답답한 느낌. 거리가 먼 거 같은 느낌? 거리가 먼 거 같은 느낌이 들어? 확실히 아까랑 좀 차이 나지? 이번에는 서브 대 서브로 전화 한번 해줘. 음질 어때? 이것도 좀 울리는 아닌가? 어쨌든 좀 거리가 멀고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들어도 약간 소리가 좀 울리는 느낌이 있거든? 두 번째로는 로밍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장점으로 업무용 서브폰으로 투넘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로밍이 되지 않는 점은 이 장점을 반쪽짜리 장점으로 만드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업무용 폰으로 쓰다 보면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로밍을 지원해야 한국에서 걸려오는 급한 업무적인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데 T 플러스 eSIM 같은 경우에는 로밍을 지원하지 않아서 결국 급한 연락은 메인으로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들께는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이긴 했으나 가끔씩 전화가 오다가 신호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전화가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고 메인 회선에 비해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면서 벨이 좀 늦게 울리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간헐적이라서 그렇게 자주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통화 품질과 함께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eSIM 재다운로드 시 유심비가 청구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갔다 오느라 사용 중인 T 플러스 유심 대신에 해외에서 구입한 eSIM을 사용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사용 중인 T 플러스 eSIM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비용 청구가 되지 않는데요. 이는 아이폰에 eSIM을 10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재다운로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기기 변경 시에는 재다운로드에 의한 유심비가 청구가 됩니다. 이 역시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아이폰 현재 11을 사용 중인데 앞으로 나올 아이폰 12로 기기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eSIM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 물리 유심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던 유심을 빼서 새 기기에 갈아 끼우기만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eSIM 같은 경우에는 새 기기로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재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기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또한 개통 신청을 하다가 실수로 eSIM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도 재다운로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eSIM을 사용하실 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으로 보여집니다. eSIM을 한 달 넘게 사용해 보면서 장단점을 각각 4가지씩 느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선 제가 느낀 단점들이 큰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시기라서 로밍에 대한 단점 부분이 사실은 체감상 느껴지지 않아서 사용기간 내에는 큰 불편 없이 오히려 장점들을 더 크게 느끼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들 중에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사생활적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지라 저처럼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해드려도 좋을 만한 그런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VoLTE의 미지원과 로밍의 미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화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던 아쉬움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차차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하나씩 고쳐져 나간다면 가격도 저렴한 데다 한 폰으로 투넘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기회로 체험단 활동에 기회를 주신 T플러스 측과 네이버 카페 아사모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